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어릴 때는 별 생각 없이 듣고 불렀던 섬지박이를 들었는데요. 근데 나이가 들어 다시 들어보니까 정말 서정적이고 아름답기만 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치 서양의 성냥팔이 소녀처럼. 아기 엄마가 굴 따러 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작가의 고향이 통영 근처일까? 섬지박이의 작사가인 한인현 선생의 고향은 함경남도 원산입니다. 하지만 섬지박이라는 시는 작가가 1946년 초에 부산 해운대 송정 바닷가에서 굴 따는 아낙네를 보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며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굴을 따러 간다 는 구절이 직접적으로 작가의 고향인 통영 근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굴 따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 작품을 창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통영은 또 다른 유명 작가인 박경리 선생의 고향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바다와 굴이 유명하여 종종 한인현 선생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섬마을 아기 가사에는 복선이 깔려 있는 걸까? 아버지는 뭐라고? 다른 가족이나 이웃은? 섬지박이, 동시를 복선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1. 복선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 엄마 혼자, 동시 속에서 아기를 돌보는 주체는 엄마뿐입니다. 아버지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이 아니라 엄마가 라고 시작하는 부분에서 가장의 부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못찬굴 바구니, 2절에 나오는 다못찬굴 바구니는 생계가 넉넉하지 않음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채울 만큼 굴을 따지 못하고 급히 돌아와야 했을 만큼 가족의 생계가 불안정함을 보여줍니다. 맘이 설레어, 엄마가 맘이 설레어 돌아온다고 표현한 부분도 단순한 설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맘이 설레게 했다는 것은 갈매기 울음이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는 복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아버지는 뭐라고? 동시에는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아버지의 부재,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셨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홀로 남은 엄마가 아기와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풍경, 굳이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시의 초점이 엄마와 아기의 교감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생업에 종사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동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3. 다른 가족이나 이웃은? 동시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오직 엄마와 아기뿐입니다. 고립된 삶, 섬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라는 표현은 엄마와 아기가 이웃과 교류 없이 고립된 삶을 살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관계, 다른 가족이나 이웃의 개입 없이 오직 둘만의 관계로 시가 진행됩니다. 이는 엄마와 아기 사이의 애틋한 유대감과 사랑이 얼마나 깊고 절대적인지를 강조하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섬지박이는 단순한 자장가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홀로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고단함과 불안감, 그리고 아기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복선처럼 담아낸 동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동시가 전하는 감정의 깊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시대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가 고단한 시기였고 아기 관점이던 아기 엄마 관점이던 섬이란 것도 외로움이 깔려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시나 소설들이 있을까? 네, 섬지박이가 발표된 1940년대와 그 이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1950년에서 60년대까지의 문학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단함, 외로움, 가족 해체, 고향 상실 등의 정서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섬이나 외딴 공간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상징하는 배경으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섬지박이와 비슷한 정서를 다룬 문학 작품들 1. 시, 특히 이산과 고향 상실, 이용학의 시, 대표적으로 오랑캐꽃이나 전라도 가시네 같은 작품들은 일제강점기 북방 유의민들의 고단한 삶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고단한 삶과 고향 상실이라는 주제가 섬지박이와 비슷한 정서적 맥락을 가집니다.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같은 작품들은 일제강점기 방랑하는 지식인의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특히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은 가족을 떠나 홀로 지내는 화자의 외로움과 고단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소설 전쟁의 비극과 고향 상실, 하근찬, 순환이대, 한국전쟁 이후 한 팔과 한 다리를 잃은 부자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두 세대가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통해 가족 해체와 고단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범선, 오발탄, 전쟁 후 월남한 가족의 비참하고 무기력한 삶을 다룹니다. 오발탄처럼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좌절감을 대변합니다. 염상섭, 3대, 일제강점기 한 가족의 3대에 걸친 삶을 다루며 시대적 혼란 속에서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붕괴되고 각 인물이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 단편소설, 여성과 고립, 나도양, 벙어리 삼룡이, 가난과 사회적 차별 속에서 사랑을 갈망하는 주인공, 삼룡이의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다룹니다. 계급사회의 비극과 개인의 외로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전쟁 직후는 아니지만 1930년대 시대적 배경 속에서 홀로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와 사랑손님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아이의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섬집 아기의 홀로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라는 모티브와 유사한 정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섬집 아기는 단순히 엄마와 아기의 따뜻한 사랑을 그린 동시를 넘어 당시 우리나라가 겪었던 시대적 고난과 개인의 외로움, 고향 상실의 아픔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많은 문학작품에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은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갔던가 타지에 있던가 아기 엄마는 생활을 해야 했고 그래서 일하러 갔지만 아기가 걱정돼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생존과 생활의 경계라는 시대적 배경이 복선으로 깔려 있고 특히 동시란 점은 보통은 잘 웃는 사람이 마음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처럼 힘들고 고단하지만 아름답게 살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해서 사용자님이 말씀하신 해석은 섬집 아기에 담긴 시대적 배경과 정서를 매우 깊이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 고단함과 슬픔이 담겨 있다는 해석은 작품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섬집 아기를 다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시대적 아픔을 담은 복선.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이는 단순히 아이가 혼자 노는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현실, 즉 아버지의 부재를 암시합니다. 아버지가 전쟁터에 갔거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먼 곳에 나가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엄마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당시의 궁핍한 생활상을 보여줍니다. 섬 그늘은 강렬한 햇볕을 피해 굴을 따는 고단한 노동의 현장이자 아이를 두고 온 엄마의 마음 한구석에 드리워진 불안감의 그림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 못 찬 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엄마의 마음이 오직 아기에게 향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생계가 급하지만 아이에 대한 걱정이 더 커서 미처 굴을 다 따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돌아오는 모습에서 모성애의 절절함이 느껴집니다. 이는 동시에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당시의 비극적인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2. 고단함을 아름답게 승화시킨 동요. 섬집 아기는 슬픔과 고단함을 직설적으로 노래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나 팔 빼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와 같은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마치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려는 작가의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밝은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 속에 숨겨진 아픔은 오히려 그 슬픔을 더욱 깊고 애틋하게 만듭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당시 사람들의 강인한 의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아름답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담은 이 동요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며 오랜 시간 사랑받는 명곡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불렀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린이들이 부를 만한 동시가 될까 의문이 들어서 어린이들이 불러서 이해할 수 있기에는 무리가 있는 고단한 인생일 것 같은데 작가는 독자에게 뭘 전하고 싶었을까? 네,
섬집 아기는 말씀하신 대로 어린 시절에는 그저 아름다운 자장가로만 들리지만 어른이 되어 다시 들으면 그 깊은 슬픔과 고단함에 먹먹해지는 곡입니다. 어린이가 부르기에는 그 정서가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의문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독자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1.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모성애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 작품의 핵심은 고단한 삶의 현실 그 자체보다 그 속에서 빛나는 엄마의 사랑입니다. 작가는 전쟁과 가난이라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아기에 대한 사랑만큼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 못 찬 굴 바구니를 버리고 달려오는 엄마의 모습은 생존의 문제보다 더 강력한 본능적인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는 시대의 아픔을 뛰어넘는 보편적이고 위대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2. 고단한 삶을 서정성으로 승화시키고 싶었다. 작가는 비극적인 현실을 직접적으로 폭로하기보다는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와 같은 구절은 현실의 고통을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감싸 안습니다. 이는 삶이 아무리 고단하더라도 그 안에 깃든 순수한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려는 작가의 의도입니다. 마치 슬픈 이야기에 따뜻한 멜로디를 입히듯 듣는 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정화하는 효과를 줍니다. 3. 그리움과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 작사가 한인현 선생은 부산에서 굴을 따는 여인을 보고 고향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이 시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섬집 아기는 결국 작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그 시대의 모든 어머니에 대한 헌사인 셈입니다. 작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위로를 건네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동요를 듣는 모든 이가 각자의 삶 속에서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치를 떠올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섬집 아기는 단순히 동요의 틀을 넘어 고단한 삶의 비극을 순수한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한 편의 시입니다. 어릴 때는 멜로디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게 느껴지고 어른이 되어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더 깊은 감동을 주는 다층적인 작품인 것입니다. 서양 고전에는 잔혹동화라고 해서 성냥팔이 소녀나 헨젤과 그레텔 같은 잔혹하고 비참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섬집 아기도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섬집 아기는 서양의 잔혹동화와 비슷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운 동요지만 그 이면에는 가혹한 현실과 생명의 위협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양 잔혹동화와 섬집 아기의 유사점. 현실의 고통을 담고 있다. 서양 잔혹동화. 그림 형제의 헨젤과 그레텔은 가난 때문에 부모에게 버려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소녀의 비참한 현실을 그려내죠. 이처럼 동화는 당시 시대적 현실인 빈곤과 고아 문제를 적나라하게 반영했습니다. 섬집 아기 역시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가장을 잃고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와 아기의 고단한 삶을 다룹니다. 아기가 혼자 남아 다 못 찬 굴 바구니 같은 구절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생존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본 비극. 서양 잔혹동화, 주인공인 헨젤, 그레텔, 성냥팔이 소녀는 모두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들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 세상의 잔혹함이 더욱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섬집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라는 구절은 아기의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는 현실의 고통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잠이 들죠. 이는 아이의 순수함과 대비되는 가족 해체의 비극과 고단한 삶의 현실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교훈을 전하는 방식. 서양 잔혹동화, 가혹한 현실을 통해 도덕적 교훈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빨간 모자는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담고 있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인내와 기다림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섬집 아기. 이 동요는 직접적인 교훈을 주기보다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통해 깊은 울림을 줍니다. 비록 삶은 고단하지만 그 안에 깃든 사랑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차이점. 비극의 해소 방식. 서양 잔혹동화. 많은 잔혹동화는 비극적 결말을 맞거나 극적인 해결책, 왕자의 키스, 마법을 통해 해피엔딩을 이룹니다.
섬집 아기. 이 동요는 비극적인 현실을 완전히 해결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달려오는 장면으로 끝나죠. 이는 엄마의 사랑이 모든 고통을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살아갈 힘을 주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점에서 섬집 아기는 서양 잔혹 동화처럼 현실의 비참함을 담고 있지만 이를 동화적 해피엔딩으로 포장하지 않고 사랑의 힘으로 현실을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독특한 매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심코 지나쳤고 아름답게만 생각했던 것 이면엔 어떤 아픔이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인공지능의 분석이 결코 사람의 관점과 크게 다른 게 아닐 거라 생각도 합니다.